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사살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서해 북단의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공무원이 북한 해군과 한 6시간 동안 해상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죠. 신문을 받고 2시간 동안은 또 놓쳤다가 다시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때 사살하는 과정에서 그 북한군의 정장, 대위급입니다. 그 공무원과 공무원을 확보를,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 로프로 끈을 묶고 부유물에 끈을 묶고 있었던 그 대위급 정장과 북한 해군 사령부가 교신한 내용입니다. 사살하기 전에.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 정장조차도 이 해군 사령부에서 사살하라 이 명령이 하달되니 믿지를 못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살하고 나서 9시 40분쯤 사살하고 나서 사살했습니다.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군의 감청에 의해서 그대로 확인이 됐다고 오늘 국회의 국방부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그런 말을 들었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아주 우수한 그런 감청 장비를 가지고 쌩쌩하게 북한 쪽에서 북한 해군사령부와 그 현장에 출동한 정장 사이에 오가는 교신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신 들으니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사살하라. 정말입니까? 그 다음에 사살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이 대남 통지문을 보내면서 뭐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긴, 미안하다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면서 우리 군의 발표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 사살 결정은 정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정장선에서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한 대위급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거 무슨 우리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도 아니고 김여정의 지시도 아니고 평양과는 상관없다. 그 사람이 그 대위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실제로 우리 군이 확보한 그 감청에서는 그 정장조차 정말 사살합니까?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장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그 통지문 안에 김정은이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넣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감옥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정장 차원이 아니고 해군 사령부에서 발사 지시를 내렸고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해군 사령부 선이냐 평양까지 또 연결되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 알면서도 그냥 정장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 알면서 받아들이면서 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 남북 문제가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둥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겁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2일 밤 9시 40분에 총살이 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국방부가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음날 새벽 1시에 심야대책회의를 열죠. 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심야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아침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자, 8시 30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 뒤에로 보이는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나자마자도 아니고, 정상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8시 30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비상이라는 인식이 없었죠. 자, 청와대 안에서 새벽 1시에 불이 켜져서 뭐 국정원장도 오고 통일부 장관 오고 국방부 장관 오고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 청와대를
관장하고는 대통령은 저 멀리 보이는 제 뒤로 멀리 그 관저가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 생활 어쩌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그 관저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청와대 쪽에서 그때까지는 첩보사항이어서 조각조각 모이는 첩보사항이어서 다 확인하고 나서 보고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이 피살이 됐는지 시신이 불태워졌는지 첩보사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시 반에 청와대에 군이 보고한 내용에는 감청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겠죠. 정장이 북한 해군사령부가 먼저 사살하라 명령이 하달되니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되물었고 그 이후에 사살했습니다. 그 보고가 다시 해군사령부로 올라갔습니다. 사살이라는 이 단어가 감청이 다 됐는데 그것을 첩보라고 우기고 그냥 시간 끌기를 한 것이죠. 시간 끌기를 하면서 그 회의에서 뭐를 논의했느냐. 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 본인들은 다 알면서도 자,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아침에 조간당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공식 일과가 시작되고 나서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 다 보고했겠죠. 군이 감청한 내용. 사살하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장이 확인하고 나서 사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주재 안 하고 어떤 뉴딜 무슨 보고회에 가서 아카펠라 공연 관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그 회의에 참석했죠.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설훈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할 내용일까? 민주당 윤건영 의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입니다. 그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관리하는 게 국정상황실장이죠. 근데 윤건영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2시 반에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자, 대통령 간저 생활을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인지,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깨워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지, 지금 그렇게 보면 청와대 안에 지금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모들도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거 다 알면서 더 고위층에서 했을 수도 있다. 평양에 있는 김정은 쪽에서도 지시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해군사령부 독자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다 받았으면서도 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북한 통지문을 거짓 그대로 믿는 척 믿고 거짓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알면서 받아들이고 그 통지문 속에 있는 김정은의 미안하다 이 한마디에 반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국근의 혼술입니다.